안녕하세요, 주플릭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자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근황도 전해드리면서 한 주간 있었던 파이 소식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SKT에서 역대급 해킹 사건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SKT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해킹 사건이 발표되고 유심을 교체해 준다고 했을 때 태국으로 출국하느라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해킹의 영향인지 아니면 3년 쓴 제 폰이 고장난 건지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재부팅만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끌 수조차 없이 계속해서 재부팅되고 휴대폰 온도는 엄청나게 뜨거워졌죠. 태국에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보니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겼고 수리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 저장된 내용이 초기화된다고 했습니다. 주식 계좌, 파이 앱, 거래소 등 중요한 앱과 함께 OTP들이 많이 있어서 초기화를 하면 의미가 없었고요. 급하게 휴대폰을 사야 해서 난생 처음 태국에서 휴대폰을 사보게 되었네요. 데이터를 옮길 수가 없으니 앱도 일일이 하나하나 설치하고 인증도 다시 했습니다. 금융인증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파이 지갑 비밀 구절을 베트남에 두고 와서 태국에 있는 동안은 영상을 올릴 엄두도 못 냈고요. 이제 베트남에 돌아와서 못다한 인증이나 로그인 등 필요한 일들을 다 마치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 올리지 못했던 이유고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한데요. 해외에 있다 보니 유심보호 서비스에도 가입하지 못하고요. 한국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저의 근황이었고요.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했던 파일 소식으로 5월 기본 채굴 속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식들이니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 매달 바뀌는 기본 채굴 속도는 지난 3월 파이 오픈 메인넷과 거래소 상장의 효과로 많은 관심을 모아 유저들이 늘어났고 이에 비례해서 채굴 속도는 거의 반토막이 되었었죠. 이후 비슷한 채굴 속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5월에는 약 2%의 채굴 속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보통 채굴자가 늘어나면 기본 채굴 속도가 감소하는데 이례적으로 채굴 속도가 올랐다면 채굴하는 사람들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부터 파이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떨어져 온 결과로 채굴자들의 기대감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발표들이 나오고 가격이 오르면 채굴자들은 다시 돌아오고 신규 유저도 늘어날 테고요. 지지부진한 가격이 이어진다면 채굴자들은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채굴자들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김에 파이코인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0.58달러로 5월 4일 0.4달러 저점을 찍은 후 소폭 반등했지만 1달러에서는 아직 한참 아래인 0.6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빌리언 달러로 코인 순위 2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각종 이평선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언제든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비트코인은 한때 7만 달러대까지 후퇴했지만 반등에 성공해서 최근 9만 달러대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만 달러에 재도전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달러 가치는 급락해서 오랜만에 1,400원 선을 이탈, 1,300원대에 머물고 있고요. 글로벌 M2 통화량의 증가와 달러 가치의 하락, 이로 인해 유동성이 금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초 좋았던 분위기에서 조정을 받고 저점을 찍은 후 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공포에서 중립으로 투자 심리 역시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욕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각종 자산, 암호화폐의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겠죠.
지난 3일에는 파이 채굴 앱 메인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지갑 활성화를 통해 파이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새로운 지갑 활성화 기능을 통해 KYC를 통과한 사용자가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고요. 이번 공지에서 핵심은 파이 채굴자가 아닌 비사용자도 이날 출시된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파이 지갑을 만들고 파이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파이와 연동되는 타사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KYB를 통과한 기업 목록에 반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정 화폐로 파이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파이 채굴을 30회 이상 해야 메인넷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 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협업 및 비사용자들의 파이 사용 기능을 위해서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코인 순위 12위, 블록체인상에서 여러 데이터를 가져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 체인링크에서 파이코인을 포함한 데이터 스트림을 추가한 일이 있었는데요. 파이코인의 사용이 많이 일어나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을 핵심팀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기업 및 암호화폐들과의 협업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오랜 시간 지나온 파이코인의 지지부진한 가격에 지치고 실망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달에 기본 채굴 속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핵심팀에서는 오픈 메인넷 이후 중점적으로 꼽는 것이 생태계의 확장과 그를 위한 다른 곳들과의 협업이라고 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파이코인 초기 채굴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채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참여자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언제 매도를 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거두는 수익도 다를 것입니다. 현재 지겨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차트에도 변동이 생길 텐데요. 핵심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에 의해서 상방으로 가격이 올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채굴자들도 더 큰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간단하게 저의 근황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파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급한 일들이 마무리되었으니 영상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플릭스였습니다.